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개인 의전을 맡았다는 의혹을 지난해 말 야당이 제기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국민의힘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강하게 반박했는데 당시 김 씨의 수행비서로 지목됐던 사람이 경기도 총무과 소속이었던 배 모 씨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배 씨의 지시를 받으면서 일했던 한 전직 경기도 공무원이 저희한테 제보를 해왔습니다. 28일 SBS 8시 뉴스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할 당시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사적 용무에 비서실 직원들이 동원됐다는 제보를 단독 보도했습니다. 8시 메인 뉴스에 무려 2꼭지를 하려해 방송한 이 보도는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정확한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고 단순 제보자의 말을 인용해 마치 사실인 양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배 씨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세부 답변이 어렵다면서 경기도에 수행비서로 채용된 적 없고 공무 수행 중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다분해 좌시하지 않겠다며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대선을 40일 남겨둔 시점에 여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에 대한 부도덕함을 지적하는 보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 건데요. 제보를 했다는 비서실 A씨의 말과 달리 A씨에게 이런 업무를 지시했다고 하는 총무과 배 모 씨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현재 저희가 확보한 이 취재 자료들에선 이 부인 김혜경 씨가 제보자에게 직접 심부름을 지시하거나 아니면 이 배 씨를 통해서 심부름을 지시했다고 볼 만한 명확히 드러날 만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네. 뉴스에 취재를 한 안희재 기자가 출연해 사건 전반에 대한 설명까지 덧붙이는 시간도 하려 했는데요. 안 기자는 취재 과정과 내용을 설명하며 말미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앵커가 묻습니다. 김혜경 씨 지시가 있었나? 안희재 기자가 답변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현재 저희가 확보한 취재 자료들에는 부인 김혜경 씨가 제보자에게 직접 심부름을 지시하거나 아니면 배 씨를 통해 심부름을 지시했다고 볼 만한 명확히 드러날 만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사실 보도라는 기본을 망각한 추측성 아니면 말고식 보도라는 이야기인데요. SBS는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 당시 논두렁 시계를 허위 보도에 전 국민적 분노와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도 확인조차 안 된 사실을 사실인 양 보도하며 민심을 자극해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 조사까지 이어지게 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줬는데요. 끝까지 창피 주기, 모욕 주기로 이어진 수사는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죠. 분노합니다. 대놓고 특정 후보를 밀어주게 하고 있는 방송사들. 그중 단연 1위는 SBS입니다. 국힘당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가 최근 기독교계 원로인 김장한 목사와 2차례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9일 국힘당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김 목사가 이사장을 맡은 마포구 상수동 극동 방송을 방문했는데요. 7시간 통화 논란이 불거지기 바로 전입니다. 어떻게든 무속과 관련된 이슈를 덮고 물타기 하려 했던 시도를 한 건데요. 기독교를 이용해서 말입니다. 평생 무속과 주술에 심취해 살아온 사람이 느닷없이 왜 목사를 만났을까요? 그건 촉 좋은 보살 김건희가 이번 사태가 불러올 파장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김건희는 이 자리에서 윤 후보가 검찰청장이 되고 난 이후 개인적으로 겪었던 정신적 고통에 대해 토로했으며 김 목사는 인내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기도로 위로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 기도가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20만 무당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김건희는 기도빨보다는 영빨이나 깃발이 더 잘 받을 건데요. 어떻게든 이렇게라도 영부인이 되겠다고 고생하는 김건희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김건희는 이달 초 이른 아침 수행원 없이 직접 운전해 김 목사를 방문했고 한 차례 더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보냈다고 전해졌는데요. 믿거나 말거나 말이죠. 누구 머리에서 나온 물타기 전략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무속과 기독교가 만나는 종교 대통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기독교도
무속인들도 좋아하지는 않겠죠. 우물을 파도 한 길을 파야 하는 건데요. 이 전략은 실패로 보입니다. 김 목사와의 만남은 윤 후보가 김 씨에게 권유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앞서 윤 후보는 지난해 9월 고 조용기 목사 장례식장에서 김 목사 등과 만나 안수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김 목사는 윤 후보의 어깨를 치며 하나님 믿어야 해라고 권유했는데요. 다만 이번 만남이 김건희의 공개 활동과는 무관하다는 게 그의 주변 전언입니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건희가 과거에도 종교인들과 자주 교류했다며 대선이나 정치와의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다른 관계자는 김 씨가 다음 달 중순께 등판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도 현재로선 사실 무근이라며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건희는 국힘당 경선 기간 중에도 개신교뿐만 아니라 천주교, 불교계 인사들과 비공개 만남을 지속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대부분 허위 학력과 경력으로 쌓아올린 자신의 신분으로 만든 신분들이었습니다. 앞서 김건희는 7시간 통화에서 도사들과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여권으로부터 무속 중독이라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7시간 통화 녹취록을 통해 드러나는 무속과 주술의 행태, 또 파면 팔수록 나타나는 도사, 법사, 스승, 스님, 부처 등의 인물들이 그를 더 공경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국힘당 선대본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화 속에 도사는 무속인이 아니라 스님, 목사님 같은 종교인을 가리키는 것이 맥락에 맞는다며 도를 넘는 지나친 과장이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거짓말 변명은 언제까지 들어줘야 할까요? 설령 그럴 일이 없겠지만 우리는 영부인이 작두를 타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홍준표 국힘당 의원이 윤석열 선대위에 합류하는데요. 제 아무리 홍갱이 홍준표, 홍카콜라 홍준표도 권력 앞에 줄을 서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국힘당 후보와 경선에서 경쟁했던 홍준표 의원은 29일 선거대책본부 상임 고문직을 맡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정권교체의 대의를 위해 지난번 윤 후보와 회동할 때 참여하기로 약속한 중앙선대위 선대본부 상임 고문직을 수락한다고 밝혔는데요. 홍 의원은 더 이상 무도한 정권이 계속돼 대한민국을 농단하지 않도록 윤 후보가 요청하는 대선 자문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다며 새로운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오해를 풀기 위해 실무 협의에 나선 윤 후보 측 이철규 의원, 우리 측 안병용 실장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는데요. 앞서 윤 후보와 홍 의원은 지난 19일 만찬 회동에서 홍 의원의 선대본부 참여 등을 논의했지만 만찬 직후 홍 의원의 공천 요구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냉각기를 이어왔습니다. 홍 의원은 지난 27일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 꿈에 화이부동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홍 의원이 선대본부 참여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홍 의원은 해당 글에서 힘든 결정을 해야 할 시점이다. 조지훈의 낙화를 읊조리면서 세상을 관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으면 한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화이부동은 논어에 나오는 군자 화이부동, 소인 동의불화의 일부로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무턱대고 쫓지 않지만 소인은 부와 내동할 뿐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뜻인데요. 제가 보기엔 동의불화가 맞습니다. 윤석열, 윤강렬은 짝꿍이었다.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입니다. 그래서 1992년, 93년 2년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반은 달랐다고 합니다. 전체가 300명이 다 같이 수업을 받는 게 있었습니다. 이른바 공통수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300명은 대강당에서 다 모여서 수업을 받았습니다. 윤석열과 윤강렬 두 사람이 옆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자리 배치가 가나다 순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은 윤씨. 그리고 두 사람의 이름 마지막 자, 열. 이 열은 둘 다 같은 한자, 기쁠 열자를 씁니다.